네, 오늘 저는 짧은 여행을 오래 남기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인데요. 짧게는 대학생활 동안 있었던 그 여행의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사실 넓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여행이라는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졸업생이자 지금은 삼성물산에 재직 중인 전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여행을 오래 남기는 법이라는 주제로 약간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공유되길 바랐던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 맨 첫 장에는 수많은 축제를 위하여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37살의 주인공은 독일 함부르크행 비행기에서 자신의 17, 18, 19, 20살의 순간들을 돌아보는데요. 주인공의 이야기는 절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어딘가 부러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대학을 다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아픈 추억을 공유한 이들을 위로하며 또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우두커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은 방식으로 소설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맨 첫 장으로 돌아오면 수많은 축제를 위하여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수많은 축제를 위하여. 저마다의 젊은 날을 때론 아프게, 때론 눈부시게 겪어오며 마주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감정들을 작가는 축제라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삶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종종 성장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직도 매 순간 쓰이고 있는 저의 성장소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토요일 아침의 대치역인데요. 저는 대치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늘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지만 그리고 수많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는 했지만 실은 행복을 미루는 것에 특기를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마시멜로를 잔뜩 모아놓은 사람이라는 한 작가의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참는 것을 아주 잘하고 견디는 것이 능사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야자실에서 떡볶이를 시켜 먹고 중간고사가 끝나면 함께 놀러가는 그런 소소한 일상은 저에게 없었지만 사실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아주 많았고 또 저에게는 행복 같은 것보다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경찰대 내지는 사관학교에 진학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거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견뎌왔던 그 불행했던 날들에 대한 보상은 합격증으로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꿈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할 무렵에 공군사관학교에 필기 합격을 했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꿈으로부터 신체검사, 체력검사만을 남겨두고 체대 입시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첫날에 간단한 체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현장에서 윗몸 일으키기 3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학원으로 갔는데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그랬습니다. 정형외과에 갔더니 저에게 척추분리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애초에 사관학교 같은 곳은 갈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희한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제 삶에 어떤 커다란 구멍이 되었다거나 아주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오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 그러니까 꿈이라고 이름 지어서 부르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그것 이상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명사형 꿈은 어쩌면 잘 만들어진 동기부여에 불과했을 수도 있겠구나. 좀 섬뜩하지만 또 부정할 수 없는 삶의 가로등 하나를 지나갔음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해외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대치동이라는 이 세계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명사형 꿈밖에 없다면 내가 보지 못한 세계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성대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여권도 없었던 서울 촌뜨기였는데요. 근데 두려운 마음보다는 어쩐지 기대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해서 가장 적게 돈을 들이고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봉사를 생각해냈습니다. 숙박, 식사가 제공되는 곳 중에서 가장 한국인이 적을 것 같았던 나라였던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나가서 본 세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랄 만큼 넓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지 못했던 게 억울할 정도였습니다. 20명가량의 봉사자가 한 도시에 모였는데요. 한국에서 온 봉사자는 저뿐이었습니다. 더듬거리는 영어로 그들한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폴란드에 오게 됐는지,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정말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어서 밑도 끝도 없는 대화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저한테 온 마음을 담아서 답해주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정말 다른 나라 하나하나에서 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게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손꼽아 세보면 사실 정말 많은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대학 생활 3년 동안 20개가 넘는 나라를 여행했는데요. 실은 참 짧은 여행들도 많았습니다. 6개월 넘게 머무른 적도 있었지만 3박 4일, 2박 3일, 심지어는 1박 2일도 머무르지 않았던 여행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여행들을 오래 남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 나름대로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요. 스웨덴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던 때 에피소드를 함께 공유드리면서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스웨덴에 있을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때 제 친구가 어느 날 저녁에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서 저한테 조금 상처났다고 버려지는 음식들을 구하러 가자고 해서 그 친구는 헤드라이트를 달고 저와 함께 기숙사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트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조그만 상처가 난 식료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함께 흙을 털고 요리를 해서 두 끼를 해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버려지는 음식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충격적인 경험은 제 일상 속에 소소히 자리 잡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서 지금은 그 친환경이라는 커다란 키워드 아래 다양한 사업 개발을 하는 신사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밤의 사건은 이렇게 나비효과가 되어 제 일상 속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일단 누구든 따라 나서 보고 머릿속에 물음표를 지우지 말자. 모든 건 그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민보다 고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리고 당시에도 국제통상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경제학과에서 공부하며 늘 실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해서 해외에 있는 때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고 저는 무작정 스톡홀름 무역관에 전화를 걸어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워킹 비자가 있었던 것도 구직 공고가 올라왔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 잡다한 것들 때문에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간절했어요. 사실 단칼에 거절당할 것을 예상했었지만 웬걸 마침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함께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팅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저는 2시간의 인터뷰 겸 면담 끝에 이런 커다란 국제 행사에서 바이오 통역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기기입니다. 사실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일기장도 좋고 블로그도 좋고 오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찾아 하루하루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은 하는 순간에도 의미가 크지만 그것을 꺼내보는 순간에 훨씬 더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행은 언젠가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여행에서 배운 소중한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니까 저는 대개 일기장에 글을 썼고요. 스웨덴에서의 삶을 엮어서 카카오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나의 스위드 블루스라는 제목으로 브런치북을 발간했습니다. 살면서 행복을 잊어버리거나 또 열정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용감했던 순간, 사랑받았던 순간, 또 낯선 곳에서 빛나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곤 합니다. 그건 어떤 것보다도 제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처음 나온 것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이런 삶의 모습, 저런 삶의 모습을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명사형 꿈에 매몰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질문들에 답을 하며 저는 지금 삼성물산 상사부문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라면 가슴부터 뛰는 사람들, 뭐라도 해보려고 집요하게 매달리고 안 되는 것도 한 번 더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하며 나와 비슷한 듯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고 조각내 제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회사의 구성원으로 일하며 다양한 분야에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그렇게 제 자신을 조금 더 완성해 가려고 합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제가 어디서 어떤 꿈을 꾸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원이라는 명사형 사람은 분명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거니까요. 모든 사람은 새로운 세상이었고 모든 순간은 축제였습니다. 저는 뭐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운이 좋았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얕은 질문에 깊이 답해주고 사랑을 사랑으로 돌려주고 잘한다 잘한다 어루만져 주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로 존재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진심과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자란 만큼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오늘 이 조그만 시간이 오래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축제를 위하여. 감사합니다.